현지 시각으로 20일 오전에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휴전 결의안을 상정했어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조 바이든 정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어제 밤에 보고선 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 오늘 새벽에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만 이렇게 문을 띄워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 다행히도 비토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웬일로 내가 깜짝 놀래. 왜 이렇게 착해졌지 막 그래가지고 비토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미국 측이 휴전 결의안을 비토를 했습니다. 그 휴전 결의안을. 그래서 근데 그러나 현지에서는 이러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상정되는 것조차도 유엔에서 미국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토를 하고 있어요. 비토됐긴 했지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신임 유엔 대사로 뉴욕 유대계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인데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유대계고 하버드 출신이고 여자예요? 그렇죠. 스테파니? 닉 하원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신임 대사로 딱 임명이 됐어요. 이 사람이 왜냐? 이 사람이 최근에 미국 학내 아이비리그 하버드에서 반유대주의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현안질을 해가지고 하버드 총장을 끌어내린 사람이에요. 하버드 총장이 반유대 시위를 방치했다 해가지고 그 여성 총장, 그 게이 총장을 끌어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트럼프 인사 초안으로서 이제 유엔 대사로 딱 내정을 했죠. 이 사람이 딱 그 내정 받자마자 취임은 아니지만 내정 일성이 뭐냐면 유엔에 있는 반유대주의 문화를 완전히 부셔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와우. 그건 벼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유대계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유엔을 어떻게 또 이것도 하나의 또 개혁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관찰한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같습니다. 그 유엔 회원국 국가들 중에 70여 개 나라가 지금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그 이슬람의 그 반유대주의 입김이 굉장히 세거든요. 앞으로 또 여기도 또 대전이 벌어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게 뭐냐면 유엔 관련 유관 그 기관 단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유엔 소속이거든요. 맞죠? 예. 유엔 소속이고 또 그나마 우리가 유네스코라고 또 그냥 뭐 교육문화 쪽인데 거기도 반유대주의 흐름이 다 곳곳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이 아니죠. 서한 지구에 있는 유대인 유족들을 파괴를 해요. 왜냐하면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우리 동북공정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괴를 하기 때문에 유엔 기구 산하에 있는 곳곳에 있는 그 반유대주의 그 암세포를 다 찢어내야 돼요. 이제 끊어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신임 스터파닉 하원 의원의 새로운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뭐 2025년도 유엔에서 일어나게 될 대전을 또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같은 날이었어요.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전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대이란 제재를 위한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IAEA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이란을 향해서 또 뭐 제재를 하는 그런 이 결의안을 꺼내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IAEA?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명시적으로 이래요. 이미 이란 핵무기 원료인 농축 우라늄 60%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만 하면 90% 가거든요. 무기화 단계여서 지금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추정치가 60%지 90% 넘은 게 많아요. 그리고 벌써 이미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농축 우라늄이라는 게 20%가 임계점이에요. 이걸 돌파하면은 60, 90은 금방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임계점인데 이미 60% 확보했다는 거는 조금만 하면 90%거든요. 후보 정보 조금만 처리하면 가속기 돌리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해서 이제 이들이 국가라고 독일, 프랑스, 영국이 스냅백 제재한 결의안을 초안을 냈어요. 근데 그럼 갑자기 이 이유가 왜 그랬냐? 이유가 원래는 제재를 하려고 했어요. 이란 핵을.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반대했죠. 거부했습니다. 근거는 현재 JCPO의 핵합의 복원을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스냅백 제재 가동시키면은 이 협상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일시 유예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효과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인데 딱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바로 E3가 이제 제재안으로 넘어가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철회시킨 장본인이니까 뭐 보나마나 뻔하죠.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이제 국가로서 이제 다시 이제 제재를 하는 식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트럼프 당선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 효과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ICC까지도 이제 뻗쳐가는 것 같아요.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몇 사람을 체포하는 걸로 이제 그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그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제재하는 법안을 미국이 지금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왜 이러는 겁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요번 대선 치르면서 상하원이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상원도 압도적으로 다시 쟁취를 했고, 그런데 그 새로 이제 선출된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공화당인데 존 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국제재판소가 만약에 네타냐후 이하 이스라엘한테 체포영장 발부하면 ICC 소속 검사들 다 경제제재 걸겠다라는 거예요. 경제제, 금융제재 걸면은 걔네들 미국 입국도 안 되고 로스쿨 유학도 못 오고 이동이 안 돼요. 금융제재까지 걸어놓으면은. 그러니까 경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에도 경고한 거예요.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밀어버릴 테니까 빨리 이거 시정 조치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어떤 알박기를 이제 뽑아내는 이제 첫 뽑아내기죠. 이게 대못을 뽑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ICC 칸 총재도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총장도 검사장도 이게 보니까 이거를 급하게 막 ICC가 이제 네타냐후 이런 체포영장 뭐 갈란트 국방 체포영장 이 초강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약점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ICC 검찰총장이 그 무슨 음란 스캔들은 있나 봐요. 미투 걸려가지고 그 2년째 그거 수사 중이고 뭐 좀 확신범인가요? 범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 무마시켜 줄 테니까 이스라엘 영장 쳐줘라는 해석이 지금 현지에서 팽배합니다.